지난 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기차역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소녀가 근엄한 표정의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데요. 과연 베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 클릭 베스트컷에서 베일 속 정체는 물론 숨겨진 뒷얘기까지 속 시원히 공개합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좀 덥긴 합니다만은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라 날씨가 정말 좋긴 한데 건강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유로운 주말 클릭 베스트컷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부터 공개합니다. 자,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운동기구가 잘 갖춰져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소치 있죠. 네. 소치에 있는 대통령 그 관저, 그러니까 별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그에서 바로 이제 이런 운동화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근육질 자랑하려고 공개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예. 이 운동을 하면 뭐 가슴 운동, 등 운동 뭐 이런 게 근육이 멋지게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혼자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드베데프 총리랑 같이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메드베데프 그 총리는 49이고 몇 살로 보입니까? 푸틴 대통령? 보니까 상당히 젊게 보이는데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지 않나요? 지금 62입니다만. 정말요? 예. 워낙 이 터프 가이로 이 별명답게 그렇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운동 같은 걸 좋아하죠. 그 메드베데프 그 총리한테 운동하는 법도 또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지켜보고 뭐 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유도 장갑까지 끼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이틀 운동하는 광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 평소에도 뭐 수영, 승마, 사냥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유도 장갑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좀 역도, 유도 때는 장갑 필요 없죠. 죄송합니다. 역도용 이 장갑인데 아주 굉장히 좀 뭐 터프하게 보이죠. 네. 예. 원래부터 굉장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육을 또 자랑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열광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운동이 또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바비큐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요리사가 하는 그 집게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네. 직접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푸틴과 지금 그 총리는 서로 그 직을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예, 대통령 연임이 안 되니까 이선 후에 그 당시 이 총리였던 네.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올리고 자기는 그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바뀐 서로 아무튼 그 주고받고 하는 네. 굉장히 그 특이한 그런 지금 관계죠. 그러네요. 누구보다도 끈끈한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폼을 갖춰 입고 이렇게 캐리어를 끄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승무원들의 모습인데 뒤에 보니까 고려항공 항공기가 보이네요. 네, 여기가 지금 그 고려 항공의 승무원들이죠. 네. 네, 승무원들이 지금 이게 이제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 조선이라는 월관 그 화보가 있는 대형의 그 화보가 있는데 그 지금 화보의 이 표지 모델입니다. 이 사진인데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멋지죠. 그러네요. 네? 이 까만 저 구두에다가 말이죠. 이 짧은 이런 옷을 입고 여기는 보면 근데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착용했죠. 네. 네, 뭐 이 자체를 본다면 뭐 다른 어느 나라 승무원들과 결코 이렇게 뭐 뒤지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네, 그렇네요. 저는 이 사진 딱 처음에 봤을 때 역시 남남북녀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무슨 생각 드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얼굴들은 예쁜데 네. 이걸 또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연출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 보면은 다 왼발을 앞으로 다 내놓아 있죠.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있고 그리고 캐리어를 다 왼손으로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들이 많은데 보통 오른손 많이 잡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연출을 했고 그게 중간중간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네. 뒤에 이제 고려항공까지 이렇게 딱 집어넣고 말이죠. 알 수 있도록. 사진 찍고 쓸 그 상황이 좀 상상이 되네요.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그려지네요. 그런데 뭐 아무리 연출을 했다 해도 네. 이 얼굴만은 뭐 연출 한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다. 정말 다 예쁩니다. 미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무원 복장까지 현대적으로 바꾸고 북한에서 어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항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7월 달에 순안국제공항을 시찰을 할 때 그때 이 승무원들의 옷을 잘 만들어줘라. 네. 그리고 기내식 질을 높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지난달에 이런 기내식이 바뀌어졌다고 그러죠. 버거에서 서양식 버거에서 김밥으로 김밥으로요. 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공항도 새롭게 다 단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항공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 조사 기관인 스카이트랙스는 전 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고려항공에 별 5개 만점에 최하위 등급인 별 1개를 줬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차역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이분들 노숙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하는 장면인가요? 여기가 지금 서울역인데요. 네. 서울역 그 예매 창구인데 지난 1일 날부터 추석 예매, 열차 예매가 그렇죠. 시작됐죠.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이제 그 전날 31일이죠. 바로 이제 그 전날 이제 그 모습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조그맣게 시계가 나오는데 그러죠. 밤 11시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예매를 위해서 미리 이제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밤을 꼬박 세우고 표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9시부터 예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국 주요 6개 그 역에서 네. 이렇게 일일 예매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죠. 네. 지난해보다 물론 이제 첫날 한 5% 정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좀 어르신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역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고향이 그리운 마음은 다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귀성 승차권 그런데 만약에 예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3일 그 10시부터 역이라든가 대리점에서 병합 승차권을 또 예매한다고 합니다. 그때를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열차뿐만 아니라 네네. 고속버스는 아직 그 표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표 구하시지 못한 분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 27일이지만 대체 휴일제가 적용이 되면서 화요일인 29일까지 총 나흘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 어떤 장면인가요? 지난 그 1일 날 네.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에서 이런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있고요. 여기 정가변 부의장도 문재인 대표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답게 살겠다. 네. 이거는 공자 말씀이 그런 게 있었죠. 이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네.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게 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운동은 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그 단체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회로 이제 와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가요? 그러니까 정의와 그 국회의장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답게 살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좀 정치인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또 문을 열었죠. 예, 100일간의 이제 그 일정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그 현안들이 많습니다.
산적한 그 현안들이 많은데 우선 요즘 그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네. 특수활동비 문제 그것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이것도 또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그걸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여당이 상대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 생긴다. 이렇게 지금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답게 살겠다고 했으니까 좀 다른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봐야겠죠. 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요. 20대 총선 전초전의 성격까지 띠는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기선잡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지난 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기차역 앞 한 소녀가 근엄한 표정의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베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힌트 좀 주시죠. 이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시리아 난민입니다. 시리아 난민이 여기 지금 경찰한테 뭔가를 지금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경찰 눈을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죠. 다른 곳을 굉장히 보고 있어요. 무뚝뚝한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소녀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소녀가 건네는 작은 무언가. 다들 정답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베일 속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 속 정체는 바로 이 꽃 한 송이였습니다. 이 꽃에 뭔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민들이 네. 지금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의 켈레트역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제 서부 유럽으로 가려고 네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헝가리 정부에서 지금 난민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가 통제하고 있는 이 경찰한테 이 꽃을 주고 있는 이 그런 모습인데 유럽이 요즘 아주 그 골치를 앓고 있죠. 이 난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들이 일단 일단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꽃을 건네는 소녀의 동심이 또 느껴져서 더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런데 유럽의 난민 위기로 영내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U의 근본 원칙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생겐 조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EU 그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민들이 이제 오니까 지금 다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생겐 조약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난민들을 받겠다는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네, 메르켈 총리가 다 받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그 역에 1천여 명 정도의 그 난민들이 모여 있다가 역을 폐쇄하고 막 이러니까 뭐 독일 또 메르켈 이렇게 막 외치면서 울부짖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아주 그 자기 자신들이 네. 굉장히 지금 그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각 나라에서는 난민들이 몰려오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유럽에서도 유럽 나라들끼리 또 네. 정상들끼리 또 좀 굉장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유는 자국이 그 독일이나 다른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될까봐 그 부분이 우려돼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서 계속 몰려오니까 지금 각국에서는 지금 이걸 좀 막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저희 클릭 베스트컷에서도 난민 관련한 사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뒤에 쭉 보니까 국무위원들 모습인데 지금 음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게 뭔가요? 이게 지금 쌀 가공식품인데요. 쌀로 만든 거요? 지난 그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졌는데 농림식품부가 그 준비한 글루텐 프리 쌀 가공식품을 이렇게 이제 홍보 차원에서 준비를 해놨는데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맛은 있다고 그러면서 많이 안 들면 안 된다. 안 여기 드시면 많이 안 된다. 드셨네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서로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했다 그러죠. 옆에 있던 이제 그 안종범 경제수석이죠. 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마치 그 대통령이 홈쇼핑의 호스트 같다. 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최경환 부총리죠. 그러면 이거 5분 내에 잘 팔려야 될 텐데. 아이고,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나 보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박 대통령은 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쌀 가공료 앞에서 하다 보니까 홈쇼핑의 그 호스트가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옆에가 여성부 장관이죠.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중에서 그럼 요 빵 이름을 대통령 빵으로 하면 잘 팔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요즘 대통령 인기가 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많이 급등했는데 그렇게 하면 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잘 반영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네요. 멀리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눈 덮인 이곳은 어딘가요? 지금 알래스카인데요. 네. 지난 1일 그 알래스카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그 케나이 해상 국립공원인데 그곳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케나이 그 국립공원이 그 빙하가 있는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지금 많이 그 녹아 있죠. 네. 원래는 빙하가 저기 더 높이까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녹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오바마 행정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방문 기간 내내 기후 변화의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많은 그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알래스카의 빙하를 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곳까지 찾은 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알래스카에서 이번에 북극 애교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 뭐 폐막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면서 네. 그 맥킨리 아시죠? 그 이름 맥킨리. 네네. 맥킨리의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옛날에 그 불렀던 드날리 봉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네.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군요.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총회 직전인 오는 27일 오바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4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합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2명이 이렇게 사진을 꽉 채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색하게 잡은 이 두 손, 표정도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느낌이 팍팍 풍겨져 나오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장축체육관에서 지난 2일 날 가정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사회자가 네.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뚱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잡긴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잡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적으로 보면 네. 양당 대표가 중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누가- 1년 선후배 사이인데 네, 누가 선배인가요? 김무성 대표가 선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네. 선배라고 합니다. 친할 법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 또 친하겠죠. 김무성 대표가 그 제안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단판을 위한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환영을 한다. 조건을 달았죠. 의제를 확대한다는 환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그 추진하고 있죠.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네네. 그걸 같이 올려서 같이 논의하자. 그렇게 역제안을 한 것이죠. 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가 또 이번 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4대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성공을 하려면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재벌개혁 얘기를 꺼냈거든요.
여당 대표 입에서 네. 재벌개혁이라는 그 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그 눈길을 끌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이 이제 노동자들만의 희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재벌 개혁을 말했다는 것은 좀 뜻밖이죠.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 얼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었다라면서 참 걱정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네, 추석 열차 예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을 꼽고 싶은데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밤샘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이 점차 줄어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석에 고향을 찾아서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이 이달 말인데 풍성한 9월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가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매입 전세 임대 물량을 5천 가구 확대해서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개인이 보유한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